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퀴놀론계 항생제에서 AST가 소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생제를 정맥으로 주사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주사를 바로 빵 투입하지 않죠. AST를 합니다. 이게 이제 피부 반응 검사예요. 피부 반응 검사. 이런 걸 왜 하느냐? 혹시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 미리 환자의 피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주사를 해보는 거예요. 피내 주사를 합니다. 이때는 피내 주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반응이 막 나타난다. 그러면은 야 이거 항생제 정맥 주사 했으면 큰일 났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건데 퀴놀론 이 많이 쓰는 항생제거든요. 뭐 시프로플록삭신, 레보플록삭신, 목시플록삭신, 가티플록삭신, 제미클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프로 많이 쓰죠. 요거는 안 해요. 이거 안 해. 왜 안 합니까? 이걸 갖다가 다들 궁금해는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뭐 정확하게 알아서 크게 뭐 인생에 사실 도움이 될 일은 별로 없기는 한데 그냥 안 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뭐 그래도 오늘 이제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약물 자체가 이게 히스타민을 분비를 시켜요. 그냥 얘가 만약에 피부 반응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히스타민을 분비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피부 반응 검사하고 이게 만약에 일어났을 때 못 쓴다. 그렇게 지침을 삼잖아요. 그러면 아무한테도 못 쓰는 거의 뭐 아무한테도 퀴놀론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어떤 항생제가 이렇게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알레르기, IgE related reaction, IgE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반응이 있을까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IgE 반응이라는 게 뭔가 안 맞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비만세포에 IgE가 딱 달라붙어 있는, 원래. 여기 달라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항생제가 또로로 들어와서, 여기 맞네? 하고 딱 맞췄어요. 그러면 얘가 막 난리야. 와, 뭐 해서 히스타민을 막 분비를 해가지고, 이게 막 난리를 여기서 쳐버려. 그러면은, 야, 이 항생제 주면은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퀴놀로이 들어오면은 이런 거 아니야. 그냥 IgE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지가 그냥 난리를 일으킨다니까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false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위양성 false positive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괜히 했다가 막 하면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분은 이 시프로플록삭신에 대한 알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항생제 절대로 투여하면 안 돼요. 이렇게 꼬리표가 또 붙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이제 환자가 자기 이거 알러지 있다고 막 이러면은 저는 꼭 물어봐요. 이거 그거 여기 피부에다가 이렇게 해보고 반응 나타나서 들었어요. 이러면 그거는 좀 이 위양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왜냐면은 이 퀴놀론계 항생제라는 거는 나중에 감염이 생겼을 때 이걸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어떤 옵션이거든요. 유용한 옵션인데 이걸 평생 못 쓰게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어떤 좀 불합리한 그런 디펙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자, 그러면은 AST 요게 도움이 되는 항생제는 뭐냐? 이런 거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도움이 되는 항생제는 훨씬 많죠. 사실은 페니실린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게 페니실린뿐만 아니라 페니실린 G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엠피실린, 아목시실린, 피페라실린, 엠피실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제도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팔로스포린 1세대, 2세대, 3세대 다 요거 AST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바페넴 계열, 메로페넴, 이미페넴, 얼타페넴, 카바페넴 계열. 그 다음에 많이 쓰진 않지만 아스트레오남이라고 하는 모노박탐계 항생제가 있거든요. 얘네들도 피부 반응 검사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피부 반응 검사를 꼭 하시고요. 만약에 퀴놀론계 항생제가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퀴놀론계 항생제 말고도 이게 좀 별 의미가 없는 항생제가 있는데 방코마이신도 그래요. 방코마이신. 그러니까
요런 항생제도 비특이적으로 좀 그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정맥으로 너무 빨리 확 주입을 하면은 빨갛게 막 되면서 가렵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항상 천천히 정해진 속도로 주입하는 그런 항생제예요. 근데 얘를 갖다 피부 반응 검사를 하면은 반응이 나타난 경우가 꽤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항생제 반응 검사라는 것이 도움이 되는 항생제와 도움이 되지 않는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랑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할 때 이 뭐 피부 반응 검사를 할지 말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구를 투여할 때, 그러니까 그 먹는 항생제의 경우에는 AST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먹게 되면 위장관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흡수 속도도 느리고 약물 농도가 혈액으로 도달하는 이렇게 확 이렇게 가는 게 좀 드물어요. 물론 뭐 경구 항생제라고 해서 이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이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구 항생제에까지 AST를 하는 것은 너무 비용 대비 그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도 경구 항생제에 대해서 괜히 그 AST를 해가지고 괜히 또 위양성이 나오면은 이것도 계속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히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과거 약물 알레르기 병력을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특별하게 뭐 심각한 그게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대부분 AST 없이 투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레르기가 나타났다. 그럼 그 대처를 하고 해당 약제를 중단하고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AST의 시행 대상은 이런 항생제, 그리고 퀴놀론의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고 경구 항생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